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타는 금요일, 드디어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네요. 네,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선님, 한동훈 대통령,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보다도 먼저 글을 써주신 유병선님 감사합니다. 사필기정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도대체 이 카메라는 지멋대로 아직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오늘의 썸네일. 한통용 방송 26년 3월 6일 방송. 한동훈 내일 부산 방문. 드디어 내일 토요일이네요. 부산을 방문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장해찬, 장동혁, 선거 저도 또 당대표 될 것이다. 얘네들은 정말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 못 말려.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10대, 20대 강성 지지층 달래야 된다. 이게 뭐요? 비전과 미래? 예. 거기하고 비공개 회동하면서 장동혁이 했다는 얘기인데,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장동혁을 비롯한 이 극우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선거고 뭐고 그냥 관심 없고, 그냥 당권만 계속 장동혁이 지키면 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진 앵커, 채널A 김진 앵커. 그 돌직구쇼를 갖다가 10년 이상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박사학위도 갖고 있다. 어쨌든 굉장히 똘똘한 그런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제 꽉TV라고 그래갖고 유튜브 이름이 꽉TV예요. 이 꽉TV는 뭐냐면 50초, 여기 50초라고 써 있잖아요. 50초 안에 설명해 줄게. 이걸로 굉장히 유명해진, 놀랍게도 이 지금 꽉TV의 구독자가 114만 명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큰 채널이에요. 110명. 근데 그게 긴 영상은 별로 없고요. 항상 50초 영상으로 승부봐갖고, 그래서 114만 명을 만들었다. 정말 대단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정치, 경제뿐만이 아니라 무슨 건강. 제가 우리가 최근에 제가 본 영상은 뭐냐면 여러분과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 전자파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전자파. 그래갖고 왜 자기 전에 핸드폰 멀리 나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일본과 한국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실험을 했는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전자파하고 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2년 동안을 갖다가 전자파를 쐈는데도 전혀 상관이 없다. 저건 주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을 수 없는 주제 있잖아요. 이게 꼭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주제. 그 중에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올린 거예요. 이게 최근 이번 주에 올린 것 중에 제가 두 개를 소개하자면, 하나는 하메네이 관련해 갖고 지금 한참 이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하메네이가 37년 동안 독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7년 전에 호메이니가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만들어 갖고 독재를 시작했고, 호메이니가 죽은 다음에는 하메네이가 그 이유를 봐서 무려 37년간을 신정 정치라 그래갖고 완전 독재를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메네이의 재산이 얼마냐? 290조 원이다. 정말 이게 김정은보다 더한 놈 아니에요? 이 하메네이가? 김정은도 290조는 못 챙겼을 거 아니야. 예? 근데 하메네이가 37년 동안 챙긴 돈이, 이거 개인 돈입니다. 그룹 돈이 아니에요. 개인 돈. 개인 돈이 290조 원을 챙겼다. 이게 지금 뭐 스위스, 유럽 뭐 5만 군데 다 분산이 돼 있는데, 이제 본인이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본인이 죽으면, 그래서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다. 그러면 본인의 사인이나 뭐 부인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대문짝만하게 하메네이가 죽었다고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은행이 갖는 건가? 주인이 없으니까? 눈먼 돈이 지금 뭐야, 유럽의 눈먼 돈이 290조가 떠돌아다니고 있다. 혹시 이거 재주 있는 분은 좀 어떻게 챙길 수 있는 분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꼭 알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김진 앵커가 이 꽉TV를 통해서 이렇게 50초 안에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 꽉TV의 사장님은 와이프가 사장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김진 앵커의 와이프가 사장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뭐 주식 때문에 천당지옥을 갔다가 그냥 뭐 14% 떨어졌다가 또 10% 올랐다가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데, 김진 앵커가 또 50초 안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남의 돈 빌려서 주식 산 그 비투가 뭐냐? 33조 원이나 됐다. 사상 최대다. 두 가지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이 비투가 사상 최고가 됐느냐? 정부에서 이재명이 부추겨서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라. 그러면 돈 번다. 이렇게 부추겼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비투라는 거는 그렇죠. 뭐 남의 돈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뭐 전세금을 빼서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주식을 좀 해보니 알겠지만 증권사에서 돈을 갖다가 빌려줘요. 빌려줍니다. 뭐 몇 프로 이자 받고 이렇게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몇 프로가 문제가 아니라 기한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개월 빌리는 거, 3개월 빌리는 거, 이게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안에 어쨌든 간에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이 떨어지면 이제 손해 보고 팔고 이제 갚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모니터링을 계속 하잖아요, 증권회사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갖다가 뭐 2만 원대에 샀는데, 그 주식의 뜻밖 그 퍼센테이지가 있거든요. 15%인가? 그러니까 그 15%인가가 떨어지면 무조건,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 없이, 내 동의 없이 그냥 무조건 그 하한가로 내놓게, 그 다음날 하한가로 내놓게 돼 있어. 왜냐하면은 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한가로 내려갖고, 그러면 이제 그게 깡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 용어로 깡통 계좌가 되는 거죠. 자, 지금 그런 상황이, 그 국민을 갖다가 지금 빚쟁이로 빚더미에 올려놓은 상황이 무려 33조 원, 사상 최대인데, 이게 왜 또 위험하냐?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대여금이 이렇게 높다. 빌려서 주식 산 게 높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증권회사가 하한가로 때릴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아마 많은 분들이 깡통 계좌가 됐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14%가 떨어졌다. 하루 만에. 그러면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개별주로 치면 뭐 그 15% 이상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권회에서 무조건 그 다음날 첫 시간, 그러니까 뭐 그 다음날 또 오르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증권회사는 제가 그 룰이 있어갖고 그 퍼센테이지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그 주식을 갖다가 그 다음날 시초가에 하한가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한가 뭐 팔리든 아니면 시초가가 하한가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10에서 팔리건 마이너스 20, I don't care. 팔고 증권회사 그냥 자기 돈 챙겨가면 돼. 그러니까 이번에 엄청 많은 깡통 계좌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올랐다는 건 이제 빚으로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그나마 버텼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그냥 남는 돈으로 해라. 항상 주식은 그냥 남는 돈으로 해라. 빚내서 하지 마시고 돈 없는데 주식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윳돈으로 항상 하시라. 그러니까 떨어져도 내가 그냥 10년 버티겠다. 10년 안 팔아. 열받아갖고 10년 안 팔아. 이럴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뭐 전세 빼고 이렇게 그런 돈으로 하지 마시고. 내 얘기가 아니라 김진 앵커 얘기야. 김진 앵커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 좀 소개를 드립니다. 재밌어요. 이 주제가 아주 다양하게 무슨 핸드폰 전자파, 암에 대한 거, 무슨 건강에 대한 거, 정치에 대한 거, 또 뭐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거. 예. 어쨌든 구독자 110 제가 그 고성국이 100만이 넘는 건 이해 못해도 이 꽉TV가 114만 명 구독자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용이 알차요. 예. 아이고 한동훈님, 육천생활농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퇴근 운전 중 귀퉁 위주로 참 열심히 사시네요. 안은희님, 장동혁 이런 놈은 다음 당대표 나오면 진짜 찍어주면 안 됩니다.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예, 아내님, 저도 매일 봅니다. 꽉TV. 예, 재밌어요. 예, 육천생활님, 아니, 어찌 그게 공화국인가요? 왕 중의 왕이죠. 폭정, 흑살 마다하지 않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역사 공부를 하면 참 아이러니가 여러분 그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공산당이라는 게 생긴 뭐 볼세비키, 민세비키 혁명 그 소련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역사가 그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왕정그럼 우리가 이제 전제주의 아닙니까? 그 전제주의가 싫다. 그래갖고 이제 왕정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 공화정을 만듭니다. 근데 이 공화정이 이게 민주주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공화정 자체가 이게 독재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죠. 이번에 이 호메이니가 왕정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 그 10년 만에 이제 죽었죠. 그러니까 또 하메네이가 그걸 이어받아 갖고 독재 정권을 갖다가 37년 했는데 독재를 어떻게 해? 신정이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뭐 왕정보다 더한 신정, 자기가 신이야. 신의 뜻을 갖다가 자기만 알아. 알라의 뜻은 자기만 알아. 하메네이만 알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냐면 대통령 후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대통령 후보가 못 돼. 왜 못 됩니까? 얘는 보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어. 알라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 그럼 후보가 못 돼. 후보에서 떨어져. 뭐 이런 식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대통령도 갈아칠 수 있고 그냥 자기 한마디에 모든 그러니까 떼돈을 갖다가 그게 북한도 똑같지 않습니까? 북한도 뭐야?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좋은 이름 다 붙였습니다. 민주, 공화국. 잠깐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였는데 어떻게 돼 있죠? 제가 말씀드려도 김정은을 갖다가 보유하는 한 4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 배 터지게 배 터지게 먹고 살이 디룩디룩 쪄갖고 당뇨약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평안 방문했을 때. 당뇨는 부자병입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내려오는 거기 있지만 후천적인 당뇨는 부자병이에요.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뭐예요? 나머지 국민들은 완전히 제가 그 평양 갔을 이 북한 방문했을 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먹을 게 없어 갖고 정말 까만 애예요. 까만 애가 이 소나무 껍질 벗긴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지. 숲에 가 갖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예. 자관 그렇다. 그게 이제 역사의 반복이다. 그러니까 그 이란 국민들이 불쌍한 거죠.
대개 보면은 이게 소수의 그 독재 그룹,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소수의 독재 그룹, 이란도 마찬가지고 소수의 그룹들은 배 터지게 지나치게 많이 먹고 지나치게 부를 많이 축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헐벗고 굶주린다. 그리고 뭐야?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뭐라 그래? 자기네들 정권 일하는 지금 뭐예요? 자기네들 돈 유지하고 권력 유지하려고 이걸 어떻게 포장해요? 애국심으로 포장하잖아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기독교 국가한테 질 수가 없다. 미국하고 이스라엘 기독교가 우리 알라신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애국심과 종교심을 갖다가 막 자극해 갖고 순교를 하게끔 결상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국민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한 그 권모술수에 넘어가면 그러니까 국민 수준이 아직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준이 안 되는 거고 그거를 갖다가 간파하고 그러고 제대로 길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 망명 신청해라. 투항하면 면책시켜 주겠다. 이렇게 지금 되게 그 외교관들이 브레인들이잖아요.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교관들이라는 건 되게 뭐 대사, 영사를 포함해서 그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 다 외교관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외교관들한테 그냥 이란 지지하지 말고 지금 망명 미국으로 망명하면 다 받아줄게. 다 면책시켜 줄게. 지금 그 얘기예요. 어쨌든 잘 살게 해줄게 미국에서. 그다음에 이란 국민이 권력을 장악해라. 국민들이 좀 깨어라. 진실을 보고 깨어나서 문놈의 신정이 그렇게 좋다고 37년간, 그 47년간 그렇게 종노릇을 했냐. 좀 깨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이게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게 이게 무섭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어떤 장면들이 나오느냐. 그 역사상으로 초유의 일인데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차는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엑소더스 그거는요. 전 역사를 통해서 딱 한 번이 있는 거예요. 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노예로 있었으니까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딱 그 케이스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이고 왜 우리를 갖다가 그냥 이집트 노예로 있게 해주지? 그때는 그래도 우리는 고기도 먹고 걔네들이 던져주는 고기도 먹고 그래도 뭐 좀 살았는데 이게 뭐 사막에 나오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어 고기도 없어 이렇게 컴플레인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예 근성이 47년 동안 이렇게 익숙해졌다는 거는 47년이라는 건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거든요. 1.5세대가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갖고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북 통일을 갖다가 너무 그렇게 환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남하고 북이 갈라진 때가 1948년 남북으로 딱 갈라진 이후에 뭐 50년대 전쟁 치르고 벌써 우리가 70년이 넘었어요. 그죠? 지금 2026년 거의 80년이 돼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돌아가시고,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손의 세대가 지금 북한에 살고 있어요. 말은 우리가 비슷하게 쓰지만, 사고방식이나 태도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탈북민들 뭐 이렇게 해갖고 좀 관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하던 그게 어릴 때부터 배워갖고 이 자본주의, 이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북한은 열심히 일하나 탱자탱자 놀면서 일하나 똑같이 배급 주잖아.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자본주의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설렁설렁 일하고 놀면은 당연히 그거는 잘리죠. 그렇게 일할 수가 없죠. 그 분위기 자체가.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세요. 북한 분들. 아니, 똑같이 아침 8시 출근해갖고. 아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분이 열심히 일했는데와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히 일한 데가 하늘과 땅 차이다.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국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민주주의는 그냥 국민 수준입니다. 예. 그,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기회는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뭐 오늘도 뭐 이란 전쟁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냥 뭐 쉽게 뭐 이러저런 뭐 복잡한 얘기를 들을 필요 없으시 그냥 이란 정쟁은 뭐예요? 그냥 미국의 압승으로 끝난다. 그냥 그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끝난다. 그냥 쉽게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아랍 국가가 이란 아닙니까? 예, 이란이 뭐 헤즈볼라니 뭐니 해갖고 다 뒤에서 지지하고 백업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정권을 바꿀 기회가 왔는데 정권을 바뀌기까지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할 거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덤비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요새 뭐 무슨 뭐 무기가 떨어졌다, 뭐가 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을 갖다가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미국은 로키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냐? 미국은 로키 산맥 꼭대기에다가 그냥 저수지처럼 그, 그 석유를 갖다가 그렇게 보관하는 나라예요. 저수지처럼 그냥 석유를 보관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상상이나 가세요, 도대체? 응? 로키 산맥 위에 그렇게 석유를 갖다가 축적해 놓는 나라다. 제가 제가 미국에서 MBA를 할 때 조지 워싱턴에서 MBA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워싱턴 DC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펜타곤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뭐 백악관, 펜타곤, 다 이렇게 차로 이동하면은 그냥 한 15분? 15분 거리에 그냥 왔다 가다. 조지 워싱턴에서 백악관까지 차로 한 5분. 그다음에 조지 워싱턴에서 펜타곤까지 차로 한 15분, 20분. 그 정도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DC라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에 1990년대 펜타곤은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그때가 1990년 초죠. 예. 그런데 2025년의 계획을 그때 세웠어요. 그러니까 뭐야? 30년 후에 30년 후에 벌어질 일을 갖다가 30년 전에 미리 계획하고 미리 수립하고 대비하는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아빠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미국은 무조건 최고의 강국이다. 영어 잘해라. 영어를 배워야 된다. 영어 잘해라. 예.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기사에 어떻게 떴느냐 이렇게 떴습니다. 미국 대원들 무기 소모 논란. 이 캐롤의 레빗이라는 분은 백악관 대변인이죠. 이분은 아주 CNN하고 잘 싸우고 있는 분인데 아주 똑똑하고 참 이런 팀을 갖고 있는 게 트럼프한테 참 행운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새 존재조차 모르는 장소들의 미국 비축량을 갖고 있다. 이게 뻥인 줄 만약에 이게 이란이 얘기했으면 뻥이죠. 지금 이란이 뭐 무슨 무기를 갖고 있다, 뭐 하고 있다, 그거 다 뻥입니다. 그 증명을 갖다가 하듯이 오늘도 미 중부사령관이 뭐라고 그러냐. 작전 시작 이후 지난 20시간 동안 탄도미사일 공격은 첫날 대비 90%. 그러니까 90% 감소했다는 거예요. 90% 이미 전략이 다 파괴됐다. 뭐 미사일이고 뭐고 다. 드론 공격은 83. 드론도 그때 막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자랑하고 아직 이렇게 드론이 우리가 몇백 대가 남았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보여주는 거라고. 그 멍청한 짓이라고. 나 이렇게 많이 써. 여러분 성경에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경 그러니까 구약은 일종의 역사책 같은 그런 건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한 왕이 자랑을 해요. 이렇게 왔을 때 자기 창고를 이렇게 뭐 여기 나는 뭐 솔로몬의 황금 방패가 있고 뭐 다윗의 뭐가 있고 신전은 다 무슨 금으로 치장해 갖고 다 보여줘. 그러니까 뭐예요?
적국이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더 침략할 마음이 생기죠. 결국은 침략당해서 다 홀랑 금이고 뭐고 홀랑 다 성전에 있는 금도 다 베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힘이 있고 그러면은 그 보여주는 게 아니죠. 예, 보여주는 건 뭐예요? 겁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뭐 세계 전체 모델은 뭐 이게 예를 들자면 이게 뭐냐 그 미국은 제가 그랬잖아요. 30년 전의 일을 갖다가 미리 준비한다. 30년 후의 일을 30년 전에 미리. 여러분 그 쌍둥이 빌딩이 폭격당했을 때 9.11이죠. 그 무역센터. 그게 폭격했을 때 미국은 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이거를 다시 왜냐하면 그 쌍둥이 빌딩이 그뭐 무역회관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갖고 그 미국의 그 심장부, 미국의 데이터가 다 거기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게 슈퍼컴퓨터? 잠깐 미국의 모든 데이터가 그 쌍둥이 빌딩 거기에 있어갖고 그래서 걔네들이 그걸 타겟으로 해갖고 박살을 낸 건데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망했다. 근데 주가는요 폭락하다가 3일 만에 원상회복됐어요. 그게 왜 원상회복되느냐? 그 모든 데이터 이제 백업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백업이 어디 있었느냐? 인도에 있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모든 정부기관이나 금융의 모든 백업, 뭐 은행에 관련된, 금융에 관련된, 우리 주식이 하면 뭐 금감원 관련된, 그리고 잠깐 모든 정부 데이터나 이런 게 그 백업 장치가 어디 있었느냐? 인도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3일 만에 딱 복구하는 거 보고 이게 어떻게 복구가 가능합니까? 알고 보니까 미국의 모든 데이터가 다 인도에 가 있었다. 인도에 백업받고 있었다. 저는 이 말이 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는 미국은 그런 나라다. 세계 존재조차 모르는 장소들에 무기비주장 갖고 있다. 우리의 탄약은 가득 차 있다. 트럼프도 얘기했죠. 영원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어쨌든 그 이란 전쟁은 그렇게 그냥 미국의 압승으로 끝날 거다. 그리고 그 뭐야 그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스탠스를 보면 정권을 완전히 교체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거든요. 무슨 하메네이 아들 용납 불가다. 그다음에 뭐 추가 참수작전 경고. 잠깐 눈에 띄는 순간 걔는 죽는다. 지금 아마 타겟이 돼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뭐 모사드나 CIA에서 찾고 있을 거예요.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이게? 찾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여러분 이번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시나요? 그 모사드가 하메네이를 잡으려고 4년인가 5년 전부터 그 이 교통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광화문에도 카메라가 있고 을지로에도 카메라 있고 다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카메라를 갖다가 해킹을 4-5년 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동선이 이미 다 파악이 돼 있다. 하메네이가 뭐 오전 12시에는 여기 있구나. 점심은 여기서 먹는구나. 뭐 저녁은 어디서 했구나. 집은 어디구나. 뭐 어딜 잘 가는구나. 회의는 어디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교통 카메라를 다 해킹해 갖고 이미 동선 파악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 하메네이를 그렇게 했으면 하메네이의 아들은 그게 안 됐을까요? 얘는 지금 어디 그 지하 토굴에 들어가갖고 무서워서 잠깐 나오는 순간 바로 죽기 때문에 무서워서 얘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트럼프의 정권 교체 의지는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이게 뭐예요? 이란 정권을 할 때는 이란 지도자 선출 과정에서 트럼프가 관여해야 된다는 거야. 또다시 이게 뭐 극우 세력 우리로 따지면 뭐 극우 세력이나 무슨 하메네이 계통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무슨 뭐 민병대 계통이나 이렇게 뭐 혁명군 계통이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야. 또 전쟁해야 된다는 거야. 5년 후에 또 전쟁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5년 후에 전쟁하기 싫으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그냥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거다. 시간도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뭐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고 지금 뭐 기름값 한국도 지금 난리가 고 미국도 지금 뭐 기름값이 꽤 오른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뭐 그거 하는데 사실 필리핀도 올랐어요. 필리핀도 석유가 안 나거든요. 다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필리핀은 더 많이 올랐어요. 20% 올랐어요. 필리핀.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제가 48페소 여기도 리터당 따져요. 리터당 48페소에 넣었는데 갑자기 그게 58페소, 10페소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48페소에서 10페소가 올랐다는 거는 뭡니까? 20% 이상 올랐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올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느냐? 전쟁 끝나면 지금보다,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보다 더 떨어질 거다. 그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 전쟁 중에 뭐 기름값이 오르고 뭐 전쟁 중에 물가 오르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걸 갖고 뭐 무슨 트럼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심지어는 이게 이거는 그 정상적인 뭐 조중동에서 이런 거를 띄울 수가 없죠. SNS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트럼프 목표는 하나다. 그래갖고 이게 중국의 화장실의 낙서로 이게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게 민심이에요. 아니, 되게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보면 지금이야 뭐 화장실 낙서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지만 되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화장실에 그냥 깨알같이 그냥 오만 낙서를 갖다가 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민심인 거죠. 예? 자,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낙서가 중국말로 일단 써 있고, 제가 중국어는 모르니까 써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또 이렇게 써놨다. 이거 뭐예요?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We welcome 트럼프 to capture 했고, 어, 여기 시진핑이 나와. 음, 시진핑이 나오고, 프리 14, 지금 14억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그러니까 우리도 14억 인구를에게 자유를 주세요. 내친 김에 시진핑까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게 중국 화장실 낙서에 하는 게 이렇게 SNS에 지금 엄청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 이게 그냥 어설프게 무슨 뭐 석유 때문에 전쟁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란의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중동의 평화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란 국민들이 독재 47년간의 독재 아니 우리가 뭐 36년 동안 뭐 일제 치하에 있었다 그것도 난리가 났는데 47년 동안 여러분 이게 왜 그 중요하냐면 인류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그렇게 노예식으로 살잖아요. 그럼 곱하기 3을 해야 그게 없어 노예 근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제 치하로 36년을 갖다 있었다. 그럼 곱하기 3 하면 거의 100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거의 지금 제가 한 80년 정도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희석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뭐 반일 뭐 이런 거가 이제 먹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까지는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아들, 딸 세대에는 반일하면은 그게 뭔 소리야? 뭔 봉창 두드리는 얘기야? 안 먹힙니다. 예, 반일이 먹히지 않아요. 그거는 뭐 그만큼 이렇게 많이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그런 인류학자의 논리에 의하면 47년이라는 거는 이 곱하기 3하면 뭐예요? 거의 한 140년 지나야 그 노예 근성이 빠진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란 국민들께서 예, 염원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한동훈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댓글을 갖다가 너무 많이 써주셔 갖고 일단 주제를 바꾸기 전에 여러분의 댓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주제로
이제 국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국힘은 정말 생각할수록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힘 이 친구들은요, 그냥 이제 뭐 상식도 없고 그냥 배째라로 나오는 것 같아. 어?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적응을 하던 아니면 그냥 국힘을 나가던 우리는 그냥 I don't care.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들끼리 살겠다. 지금 이제 그런 스탠스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보이는 부분부터 좀 읽자면 60년생 한동훈님, 쿠르트 족 좀 알아봤는데요. 6.25 때 유엔군으로 참전한 터키군의 대부분이 쿠르트족. 아, 그렇군요. 쿠르트족은 십자군 전쟁 때 이스라엘 왕 살라딘 용맹 관용의 상징이 쿠르트족 귀족 출신이었더군요. 그런데 핍박받으며 흩어져 있지만 최대 5천만 명 정도 종교도 유언해서 이슬람, 기독교, 정교 6.25 때 도움 준 것도 이번에 잘 되었으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공부까지 또 잘 해주셔갖고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이렇게 뭐 유교하고 또 관계이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그 피부로 와닿습니다. 아, 육신생 한동훈님, 깡통 계좌가 아니라 마이너스 계좌, 마이너스 계좌면 심각하죠. 예. 마이너스 계좌, 강제 처분 후 미달하는 돈은 그대로 비치고 신용불량자, 개인해상 파산 양양성, 금융권은 부실해지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한가로 내놓기 때문에 정말 재수 없이 하한가에 팔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루아침에 하한가 자체가 30% 아닙니까? 30% 일단은 손해보고 그다음에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강제로 지금 매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말 깡통 계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마이너스해 갖고 빚더미에 올라 그러니까 절대 주식은 빚내서 하지 마시라. 정말 33조 원 빚을 내서 지금 투자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갖다가 누가 부추겼느냐? 이재명이 빚내서라도 주식을 사라. 대통령 차원에서 대국민 비투를 갖다가 독려를 하죠. 아,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MBC가 그 뭐야 트럼프 그 대통령이 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국민들이 주권을 찾아라 그런 식으로 한 얘기를 갖다가 MBC가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어제 보여드렸는데 너무 이거 기가 막힌 얘기인데 MBC 신재용 기자 트럼프가 반정부 시위에 힘을 보여달라 일종의 선동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 이름 뭐야 33조 비투다 그러면 MBC는 어떻게 보여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예? 기투해라 빚내서라도 주식을 사라 일종의 선동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MBC에 맞아 틀려? 아니 내 말이 맞아 틀려 얘기 좀 해봐 이 사람아 정말 제가 필리핀에서 방송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뭐 순방한다고 그래갖고 그중에 나 필리핀이 있더라고요. 3월 3일 날 해갖고 3월 4일 날 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그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딴 데서는 안 해주고 역시 MBC에서 그걸 갖다가 풀 영상을 녹화해서 올렸더만요. 유튜브에다가. 그 제가 또 필리핀이니까 무슨 말을 도대체 했을까? 이재명이 필리핀 와갖고 교민들 앞에서. 아, 정말. 혹시 그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음, 그냥 친구들하고 술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얘기더라고요. 예. 무슨 뭐야? 필리핀 한국 사람 죽인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그거를 갖다 필리핀 대통령한테 얘기했다. 뭐 이런 내 입장에서 건질 얘기가 하나도 없어. 내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들어보신 분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 김 목수님, 한통령 화이팅입니다. 김지도부 퇴출하라. 이 퇴출했으면 좋겠는데 이 퇴출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유시원 생한동님, 어떤 좌파 새끼가 이재명 대통령 믿고 주식 빚내서 사서 20억 이익 보고 손익 처리했다는 자랑질. 역으로 그놈이 판 것 떠아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임?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돈잔치 빚잔치 투기장. 장기 투자 외에는 누군가 본다면 그만큼 누군가는 바보, 피 보는 것이 단기, 이 주식을 그래갖고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군가 벌면 누군가는 반드시 이렇게 돼 있다. 같이 버는 경우는 없어요. 같이 버는 경우는 없어요. 누군가, 그걸 제로섬이라고 그러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합하면 0이 된다. 그래갖고 이 주식시장이 딱 그거예요. 누군가 벌었다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만큼 엄청난 손해를 받아. 그게 맞습니다. 잘 보고 있어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수고 많으세요. 찌시 미친 것이요. 빚은 누가 준대나요? 찌한테 집 팔은 좀 빌려달라. 아니, 그러니까 빌려 달랠까가 아니라 그냥 달라고 그래야죠. 빌리면 갚아야 되잖아. 그냥 달라고 그래야죠. 예. 집 팔은 돈. 필리핀은 빌려달라고 그러지 그냥 달라고 그럽니다. 필리핀 사람들.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얘기를 좀 하자면,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제 내일입니다. 부산에 갑니다. 그래갖고 지금 뭐 크게 그 일정은 그 뭐죠? 시장 가는 일정이 있고 해피워크라고 그래갖고 부산을 갔다가 뭐 몇 킬로 이렇게 걷는 그런 걸 했잖아요. 그때도 이번에도 아마 해피워크 해갖고 부산을 걷는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이 배현진의 이 얘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저녁에 임박해서 어제 저녁에 법원 판결이 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배현진 손을 들어줘 갖고 배현진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복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복귀한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그게 법원의 논리는 이제 그게 이제 세 가지더라고요. 자, 어떻게 그 세 가지냐? 왜 복귀를 시켰느냐? 법원도 나름대로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미성년자 아동권 인권 침해. 이거는 법원은 어떻게 해석해? 확대 해석한 징계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아니, 미성년자 아동권 침해. 아니, 그걸로 1년씩이나 해갖고, 뭐, 시당위원장을 갖다가 파면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 자, 두 번째, 명예훼손에 대해서 했는데, 법원은 이걸 명예훼손 주체 논의 여부가 이게 의문이다. 이게 애매하다. 누굴 도대체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냐? 세 번째, 절차적 하자. 그리고 징계위 당일날 소명 요청서가 도착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 충분한 시간을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제 세 번은 이제 절차적 하자라고 그러잖아요. 1번하고 2번은 사실 정치적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에도 이 정치적 판단이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런 거예요. 자, 윤호개인 당뇨파. 재판 결과에 대해서 왜 말 한마디, 하루가 지났는데도 왜 말 한마디 못하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거냐? 마음에 안 들어. 법원 마음에 안 들어. 윤리회부에. 그래갖고 판사를 제명할 거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김재원, 김재원 얘기 해드릴게요. 네. 아, 육천생 감독님, 쿠르드가 서방에 많이 협조해왔는데 IS 경멸도 쿠르드가 예, 맞습니다. 쿠르드가 IS 경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독립국가 못된 원인 중 하나가 나토 회원국인 터키에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라고 하네요. 그런 것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참 대단한 분이고 건국의 아버지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크루즈족이 지금 목숨을 건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나라를 되찾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 크루족 안에서도
왜 전쟁을 하느냐, 뭐 하느냐, 뭐가 좀, 말이 좀 있다. 그러니까 전쟁파와, 그러니까 이게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다는 거지. 크루족 안에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을 갖다가 상대 지상군으로 투입한 이유는 뭐냐? 아니,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우리가 나라를 찾냐? 그래갖고 지금 나라 찾기 위해서 결국은 뛰어든 거다. 이게 정설입니다. 자, 헬리송이 안녕하세요. 김재원 얘기해 주세요. 김재원 얘기는요. 여러분 이것도 영상인데요. 이 박상수 변호사가 경북민심 해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 빨간 옷 입은 사람이 김재원이에요. 김재원이 지금 경북도지사로 출마해갖고 지금 열을 내고 있잖아요. 열심히 시장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했자고 있잖아요. 이게 박상수 변호사가 요걸 갖다가 여기 영상인데 이걸 갖다 이제 받아쓰기 한 거예요. 내용을 갖다가 대화 내용을 영천 주민 네 김재원 너 욕하는데 한동훈이 내쫓아가지고 이게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래도 이게 좀 순화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민 얘기는 뭐냐 그 시장 분들 얘기는 네가 내쫓았잖아. 너 한동훈 욕했잖아. 그래갖고 되겠어? 뭐가 되겠어? 지금 이런 논조로 지금 영천님이 얘기하고 김재원 내가 안 했다. 거짓말이다. 내가 한동훈 안 쫓았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고 또 해명을 합니다. 주민 뭘 안 해? 내 TV에서 봤어. 나쁜 말 하는 거. 한동훈한테 나쁜 말 하는 거 주변에 다 한동훈 편이라. 한동훈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데 왜 쫓아내가지고 한동훈한테 붙어 있어. 대통령 될 건데. 그럼 좋잖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기 찍어달라고 선거 유세 갔는데 자기 얘기는 안 하고 한동훈 얘기만 딥다 듣다 왔어. 그러면서 한동훈 왜 내쫓았냐? 왜 한동훈을 욕하느냐? 한동훈 대통령 돼야 되는데 너 빨리 한동훈한테 딱 붙어 있어라. 한동훈 대통령 되면 너 한자리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만 바가지로 듣다가 왔다. 그래서 경북민심 이렇게 박상수 영상입니다. 예. 원본을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김재원이 떡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김재원은 그 현장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장동혁을 손절을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김재원이 장동혁 손절한 거 아시죠? 지금 국힘은요. 그 출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역에서 출마하는 사람 좀 탈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힘을 탈당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탈당을 왜? 도저히 국힘 갖고는 이게 당선이 안 되니까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탈당을 하고 있어요. 국힘의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통인이 대통령 될 게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그구들만 몰라. 그구들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이없는 얘기가 뭐냐? 아니 물론 이제 제가 이거는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그 배현진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이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 내일 부산 구포시정과 온천천 부산 대전역 출발해서 시민들 부산은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지난 총선과 검정선거 보수 재건 역사적 역전승의 상징이었어. 제가 행동하는 다수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해내겠습니다. 내일 현장에서 함께하기에 오늘 멀리 부산에서 온 의원들과 부산의 맛 돼지국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다만 내일은 마음의 뜻을 모아 의원들 모까지 제가 대신해서 시민을 만나 뵙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늘 어디서든 보수 재건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함께 가야 때문에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은 이제 이 사진을 올렸는데 약간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내일은 마음과 뜻을 다 모아 의원님 목까지 제가 대신해서 시민들을 만나 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 얘기는 뭐예요? 자꾸 나 쫓아다니면 또 윤리제도를 먹었다. 대구처럼 또 대구에 갔다고 또 윤리제도 또 부산까지 갔다고 그러면 이것도 선거 앞두고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저녁 먹은 걸로 그냥 온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는 그냥 저 혼자 나갈게요. 이런 뜻 아닙니까?
현장에 정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리에서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힘이 없잖아. 국힘만 해서 그 제가 항상 그랬죠. 전 국민으로 보면 한 줌 구구인데 국힘으로 보면 한 줌이 아니라 전부 구구야. 전체 구구야. 75% 구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렇게 갖고 이거 직전에 올린 거예요. 4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방송 직전에.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자기 당원 가입 동료겠다고 징계하는 정당이 세계 어디 있게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윤호개인 당근파들은 반업소론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다음 날 반성하기는커녕 더 이상한 징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윤호개인 당근파들이라는 당원 모집만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당을 망가뜨려야 됩니까? 이건 뭐예요? 새로 들어온 당원은 무조건 구구여야만 된다. 한 친한 동원은 못 들어온다. 그런 얘기고 이게 이제 그 배현진 관련된 걸 올린 건데 윤호개인 당권파 이제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입니까? 어제 제가 사랑하던 제1야당 국민의힘이 반헌법적이라는 소리를 법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등 윤호개인 당권파들은 반헌법적 숙청이라는 어제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도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 국민들에게 계엄 책임을 미루듯이 자기들이 꽂은 윤민호 2호선에게 책임을 미룰 겁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입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장동혁은 입 꽉 쳐다물고 자꾸 언론 보느냐? 그러면 이걸 결정했던 윤리위원장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로 지금 계속 몰고 가고 있습니다. 윤민호한테 지금 화살을 돌리고 있어요. 참 비겁하죠. 그러니까 숫자나 구구나 비겁한 거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그 한동훈은 자기 의견을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 올린 대로 장해찬이 등장을 해요. 자, 일단은 그 장동혁이 비공개 면담에서 이것도 제가 썸네일로 올렸죠. 비공개 면담전에서 그들이 뭐냐 하면은 강성 지지층. 그 세력들, 이 대안과 미래라는 한 20여 명 되는 국힘 안에 그런 조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안과 미래의 비공개 회담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세력, 강성 지지층 무시할 수가 없다. 달래고 가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노선을 바꾸면 온라인 파급력 있는 10대, 20대 강성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간다. 이런 얘기를 장동혁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그 패널들 얘기에 의하면 지금 장동혁은 누구 얘기를 듣느냐? 그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만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장해찬. 이런 거죠. 그리고 뭐 미디어 위원장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 젊은 애들하고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장해찬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 장동혁 서울 부산 수성하면 총선까지 연임하고 선거 저도 전당대회에 재등단해서 당대표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은 서울과 부산을 그러니까 6월 3일 날 지방선거 때 그래도 서울을 어느 정도 좀 수성하고 부산을 어느 정도 하면 딴 데 다 참패를 해도 당대표 물러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 총선까지. 왜? 당대표 원래 2년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퇴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 수성이 안 되잖아요. 서울이 무너지고 다 민주당이야. 부산도 다 거의 민주당이야. 이렇게 해갖고 이걸 갖다가 완전 말아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거에 져도 일단 당대표 물러섰다가 전당대회가 그냥 6월이면 이제 8월쯤 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 정당대회는 지금 8월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힘도 대충 그 정도 할 거 아니에요. 전당대회를 8월 때. 그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잠깐 물러섰다가 2달 후에 다시 장동혁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 출마하면 지금 뭐야? 75%가 어디? 지금 당원 투표할 수 있는 당원 투표권이 있는 당원의 75%가 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대표가 다시 될 것이다. 이 얘기를 갖다가 장해찬이 했다. 장해찬이 누구예요? 현직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구들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죠. 장기 집권 시나리오예요. 뭐 선거에 지든 이기든 무조건 장동혁은 당대표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뭐 이건 뭐 예상했던 얘기인데 예. 또 장해찬이 굳이 이렇게 원색적으로 얘기하니까 기가 막히네요. 아니 이런 얘기는 좀 원색적으로 하는 게 조용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지지율이 오를 이유가 없다. 지금 그전에 이제 뭐죠? 세 개 기관, 네 개 기관이 하는 거, 뭐 NBS인가요? 거기 여론이 17%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갤럽은 매주 금요일마다 발표를 하는데 오늘 21%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높은 숫자냐? 아닙니다. 갤럽이 여태까지 지지율을 조사했던 제일 낮은 지지율, 최하위, 바닥을 뚫었다. 22%를 갖다가 뚫고 지금 21%로 주저앉았다. 반면에 민주당은 오히려 3%가 올랐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시는 거는 예측하시겠죠? 제가 이제 이 오세훈의 이 선거를 놓고 공관위원장 뭐 이정현이 무슨 뭐 복면가왕식 토너먼트를 해갖고 복면가왕식 그런 걸 경선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오늘 이거를 갖다가 준비하면서 추억의 그 복면가 제가 이 하현우를 좋아하게 된 게 이게 벌써 8, 9년이 지난 얘기더라고요. 하현우가 음악대장으로 나와갖고 한 그러니까 그 하현우가 왜 이것으로 유명해졌냐? 이건 일주일마다 한 번 하는 건데 9연승을 했다. 그러니까 거의 2달 넘게 계속 왕자를 지켰다. 그래갖고 그 기록을 아직도 못 깼다. 하현우의 9연승 기록을 못 깼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현우. 근데 복면가왕식 만약에 서울시장을 한다. 그럼 뭐 이런 탈을 쓰고 이제 나경원이 나오고 이런 탈을 쓰고 신동욱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쉽게.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서울시장 후보 딱 나왔는데 지금 이런 탈을 쓰고 나경원이 나와갖고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겠습니다. 이런 탈을 쓰고 나와갖고 신동욱이 나와갖고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서울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하고 윤희숙이 또 이렇게 입술 연재 탈을 쓰고 나와갖고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어째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상상만 해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하현우의 명곡 이 명곡 13개를 갖다 추린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웃긴다. 예. 정말 얘네들은 무슨 코미디를 하는지 국힘은 그냥 지네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코미디 하고 싶으면은 코미디 자르고 싶으면은 칼질 예. 내가 뭐 지네들 그냥 하고 싶은 멋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지금 이런 국힘에 아직도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참 안타깝다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이 국힘의 현실을 갖다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공관위원장이 지금 우기는 게 지금 이거잖아요. 이정현이 끝까지 우기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예? 이게 뭐죠? 복면가왕식의 그러니까 이게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오늘은 살짝 바꿨어. 한국 시리즈 경쟁이 복면가왕 너무 이게 욕을 많이 먹으니까 한국 시리즈로 이름 바꿨는데 똑같습니다. 이게 복면가왕입니다. 한국 시리즈가. 그러니까 뭐야 이정현이 끝까지 나와갖고 무슨 전투복 야상을 입고서 뭐 현역 지체자 등이 직을 내려둬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특정인 겨냥한 게 아니다 도전자 현역 모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조은희 오세훈 제거 프로젝트다. 시작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윤희숙
현직 오세훈도 불리하다. 모든 사람 다 죽이는 계급 잡는 거다. 한기호,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쓸데없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단톡방에서 국힘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야. 물불 갈릴 때가 아니다. 당선 가능성 큰 사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모든 의원들이 반대하는 그거를 갖다가 이정현과 그 장동혁이 밀어붙이고 있다.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얘기한 대로 뭐 또 선거에 져도 어차피 우리는 당권만 지키면 된다. 장동혁은 무조건 당대표도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약이 없다. 백약이 무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조정훈이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국힘이 2차 영입 인재 5명을 발표해서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 저도 발표를 갖다가 1차를 했나요? 아니, 2차 발표했다는 건 1차를 했는데 1차는 누가 됐나요? 정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2차 발표를 한 여러분,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이 5사람 중에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이 인재라는데 인재 그러면 뭔가 사람들한테 좀 유명하고 알려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재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야 되는데 지금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이 영입한 사람은 이범석, 김철규, 오승현, 강하라, 이호석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제가 또 설명을 캡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려니까. 자, 그럼 이 사람들의 면면이 뭐냐? 자, 이분이 쓴 글을 갖다가 그대로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2차 영입 이제 5명을 발표해서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 나도 그래. 근데 다 청년이라게 살짝 들여다봤어. 이범석 27, 27살, 신전대엽 공동의장, 김철규 28살, 스타트업 라이오스 스튜디오 공동창업자, 오승현 35세 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대표, 이 전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 얘기하는 거겠죠. 강하라 37세 현 강단 스튜디오 대표, 이호석 28세 한국 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 둘이 눈에 걸렸어. 신전대엽은 처음 들어봤고 강하라는 AI 스타트업 대표라길래 신전대엽이 뭐 했나 봤더니 노란봉투법 반대, 민생회복지원금 반대까지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선관위 개표 조작 의혹에도 또 뛰어들더라. 노태학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강하라의 강단 스튜디오는 작년 말에 폐업했다. 폐업했는데 인재 영입에 들어갔어. 국힘 인재영입위원장 조종훈 인재 발표하는데 표정이 좋지 않더라. 다 함량 미달에 들어갔다가 그것도 꾸역꾸역 그냥 고르고 골랐는데 결국 함량 미달을 골라놓고 발표하는데 표정이 좋지 않더라. 지금 이게 국힘의 현실이에요. 예? 아니 근데 이런 국힘을 아직도 그 희망을 걸고 있어 정말? 정말? 여러분, 아이고 지금 뭐 1시간이 넘었는데 74분이 보고 계시네요. 보시면서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직도 구독자가 13,400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좀 구독을 600명만 눌러주시면 다음 주에는 14,000명, 그쵸? 14,000명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14,000대를 갖다가 뚫을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도 구독 한 번씩 꼭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리송님, 무소속으로 대동단결 어떤가요? 투표도 무소속만 찍는 걸로 하죠. 무소속. 근데 이번 투표는 정말 여러분이요, 전략적 투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전략적 투표를 갖다가 대통령 선거에도 얘기했는데, 그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한동훈이 안 됐잖아요. 그 걔네들이 길을 쓰고 한동훈을 갖다가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도,
이 중도의 마음을 갖다가 전할 거는 뭐야? 선거 때밖에 없어요. 우리가 앞만 떠도 뭐 데모해갖고 걔네들은 귀뚱으로 듣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심판은 결국 선거 투표권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의 징조를 좀 보여줘라. 그래갖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힘의 지지율을 갖다가 25%로 좀 묶어놔주라. 아, 국힘의 앞에 3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왜 3자가 들어가는 순간에 뭐 30 몇 프로 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국힘을 지지했구나. 이렇게 배짱을 부리고 우리가 잘못한 게 없네. 그게 뭐야? 뭐 졌지만 잘 싸웠어. 이렇게 또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선을 갖다가 25% 밑으로 김문수가 나올 수 있게끔 협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38%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극우들이 알아. 아직도 거의 40%. 대부분의 국민들,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아직도 우리 극우들을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또 개판이 된 거야. 이번 지방선거 때는 제발 제발 좀 전략적인 선거. 이번에 또 이 농간에 놀아내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면 왜 김문수를 찍었느냐? 걔도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는 김문수가 낫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김문수 안 찍으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 작전으로다가 또 연락에 찍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한동훈이 나오면 당연히 한동훈한테는 몰빵이에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게 뭐 전국 투표가 아니니까 그 지역 분들은 무조건 한동훈 찍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국힘에 대해서 정말 그 좀 심판을 좀 해주시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심판을 좀 해주시라. 그래서 국힘이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를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지지율이 17%잖아요. 오늘도 갤럽조사 21%, 점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장 그 베스트는 뭐냐, 가장 효과는 뭐냐, 9% 나오는 거야. 앞에 10%도 아니고 국힘, 국힘의 당선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냥 9% 미만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완전 대박이에요. 그러면 한동훈이 밀어버리고 그냥 창당한다. 예? 이건 도저히 고쳐쓸 수가 없다. 왜? 그러고도 또 장동혁을 당대표로 세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 실현은 그냥 9%인데 9%가 안 되더라도 제발 좀 20% 미만으로 그렇게 전략적인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제 바람은 15%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 중도는 국힘을 안 찍는다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스탠스를 좀 잘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래도 카메라가 정상으로 돌아왔네. 이게 왜 정상으로 돌아왔냐면요. 너무 감사하게도 어제 그 방송 끝난 다음에 이게 이제 네이버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참 잘 만들었어요. 거기서 갑자기 업데이트 소식이 온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프로그램에 좀 버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업데이트를 갖다가 2번을 했거든요. 뭐 2번 하라고 그래갖고 했더니 오늘은 카메라가 제대로 잡히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이버 너무 감사합니다. 네이버 프로그램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덕분에 업데이트 덕분에 카메라가 정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카메라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동안.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형 방송과 이렇더라 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이영숙님, 오두막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신 분 사필규정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그 이영숙님께서 늘 응원합니다 해갖고 10만 원 이렇게 거금을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은 방송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내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토요일은. 하지만 일요일 날 저녁 8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렇더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더라 채널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이렇더라 채널에서 일주일에 딱 한 번 방송을 합니다. 그 방송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실물계를 분석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나면 이제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이제 토요일 일을 잘 쉬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 8시에 제가 이렇더라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파가 아주 난리가 났어. 자기하고 놀자고 난리가 났어요. 사필기정님, 저는 맘 넓게 다 찍어주려고 생각 잘하셨어요, 사필기정님. 예, 그냥 맘 넓게 다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팅 빼고 그냥 누구나 찍으세요. 국힘만 안 찍으면 돼. 국힘 후보만 안 찍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국힘 후보 빼고 그냥 두루두루 그냥 마음에 드는 분들 그냥 다 찍으세요. 예, 국힘 후보만 빼고. 이게 뭐 무소속이건 뭐 민주당이건 정의당이건 그냥 국힘 후보만 빼고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국힘에 이번에 득표율을 갖다가 15% 밑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야 한동훈의 제3의 길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오늘 장해찬 오늘 띄웠잖아요. 장동익이 또 당대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구들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 장동영만큼 바지 사장으로 좋은 인물이 없어. 아니 물론 장동익이 잘려 나오면 제2, 제3의 장동을 세우겠지만 장동익이 하는 거 딱 보니까 장동영만큼 맷집이 있고 좋은 바지 사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장해찬 말대로 그냥 장동혁으로 그냥 계속 가자. 뭐 폭망해도 장동혁 또 8월 달에 또 하면은 그들 결집해 갖고 75% 압승으로 해 갖고 당대표도 선거시키고. 그럼 뭐예요? 그게 이제 2년 후에 총선 공천까지 주는 당대표거든요. 그리고 정청래가 지금 그걸 정청래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공천권을 주는 당대표. 예. 그래서 지금 이 구구들도 나름대로 장기 플랜을 지금 세우고 있다. 총선까지 장악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 제3의 길을 가야죠. 정말 한동훈이 그나저나 배지를 좀 달았으면 좋겠는데 전재수가 4월 30일 전에 사표를 내야 되는데 이제 또 전재수한테 또 기도를 해야 되네. 4월 30일 전에 사표 내달라고. 이게 5월 1일 날 사표하면 그 보궐선거가 안 열려요. 기도합시다. 어쨌든 한동훈이 이번에 배지를 달았으면 좋겠어요. 육천생 한동훈님, 국짐 가입이 아니라 선동되어 어쩌다가 그분들을 최대한 정성화시켜서 신당 창당으로 보수 재건하고 중도 외연 확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이 국힘에 당원 가입을 할까요? 지금 있던 사람도 한 20만 명 뛰쳐나갔는데
그런 당인데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시 국힘에 들어가고 당비를 내면서 당원 가입을 한다? 한동훈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런 사람이 뭐 있겠지만 글쎄 100명 중에 뭐 한두 명 있을까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건 뭐 5%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저는 그 한동훈님 말씀대로 한동훈 대표가 제3의 길을 가면 많은 분들이 예, 중도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뭐 구구 언저리에서 그 핵심 구구가 아닌 그냥 몰려다녔던 그냥 구구 언저리에 있던 분들도 한동훈 쪽으로 많이 넘어오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면 칼날을 갖다가 명확하게 지금 한동훈이 자기 칼날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정쩡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선택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한동훈이 제3의 길이라는 어떤 그 칼날을 명확하게 내면 많은 분들이 한동훈 쪽으로 모이리라 생각합니다. 두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예, 육선생 한동훈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모레가 기다려질 때 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예, 또 일요일 방송, 내일 모레는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방송 제가 잘 준비해 갖고, 예, 그래서 또 저녁 8시에, 일요일 저녁 8시에 이렇더라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소나무님, 예, 감사합니다. 막판에 글을 써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소나무님. 예. 자, 그러면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